조커에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아이러니는 아서가 미치고 나서야 비로소 행복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반항해야만 자신감과 멘탈이 강해지는 건 아니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아서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감과 멘탈을 약하게 만드는 태도를 살펴보고 반대로 어떻게 하면 이를 키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서의 특이한 정신병에는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원인이 있었다고 해도 그의 태도가 한몫을 한 것은 사실인데요. 오늘은 그의 행동을 통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바라고요. 그럼 멘탈을 약하게 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아서는 공상에 자주 빠집니다. 우선 머레이가 자신을 좋은 아들이라고 칭찬하는 공상에 잠기죠. 이번에는 사람 셋을 죽인 후 이웃집에 당당히 들어가서 난데없이 한 여성에게 키스를 퍼붓는 상상을 합니다. 추후 올릴 코너 맥그리거 영상에서 구체화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할 예정인데요. 요약하면 원하는 미래를 뚜렷하게 상상할 수 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서의 공상은 이런 긍정적인 상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요. 근본적인 차이점은 구체화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를 담고 있지만 공상은 그냥 찬란한 순간 자체에만 초점을 둔다는 데 있습니다. 아서는 스탠드업 코미디 대본을 연습하는 자신의 모습이나 이웃집 여자에게 자신을 제대로 소개하고 다가가는 모습은 상상하지 않아요. 노력 없이 결과만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생각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몽상가의 운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공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노력하는 현실적인 모습까지 상상하세요. 가만히 앉아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대신 필요한 행동을 실행하는 데 강력한 자극이 될 겁니다. 이어서 멘탈을 약하게 하는 두 번째 태도입니다. 아서는 자신을 포함한 주변 환경이 자존감을 갉아먹게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에 있어 매우 소극적인데요. 그 예로 광고판을 훔쳐갔다고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죠. Never even returned his sign. Because I got jumped. Didn't you hear? If you don't return the sign, I gotta take it out of your paycheck. Are we clear? 이렇게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는 성격은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 클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오직 토마스 웨인만이 이런 생활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 고집하는데요. 이는 아서가 환경을 바꿀 깜냥이 안 된다는 믿음을 강화한 거라 볼 수 있겠죠. Why would he help us? Because Thomas Wayne is a good man. If he knew how we were living, if he saw this place, it would make him sick. 아서의 자신감은 그녀의 부정적인 말로 인해 더 낮아지게 됩니다. 아서가 스탠드업 코미디 얘기를 꺼내자 그녀는 연습하라고 독려하기는커녕 아들의 재능에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듯이 말을 하죠. Everybody's telling me that my stand-up's ready for the big clubs. But Happy, what makes you think you could do that? What do you mean? I mean, don't you have to be funny to be a comedian? 세상 많은 사람들은 무기력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재능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고 재능이 없다면 꿈을 이룰 수 없다고 하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서가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폭력이었죠. 당연히 영화 속 극단적인 설정과 여러분의 상황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꼭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싶다면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매일 발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작은 시도를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가서 운동하세요. 주변 이웃에게 밝게 인사를 해보세요. 억울하다고 느끼는 일이 있다면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피력하세요. 저희가 대화를 시작하는 법이나 대화 중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죠. 하지만 한 번뿐인 인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태도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태도인데요. 아서는 자신의 차오르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All I have are negative thoughts. 그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 사회복지사는 아서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죠. I don't think you ever really hear me. 현대사회에서 감정을 누르고 사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존버는 승리한다, 뭐 이런 말들이 한때 유행이었죠. 힘든 하루를 견뎌내야 할 때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감정을 배출할 수 있는 밸브입니다. 이 밸브가 없다면요, 칼 융이 말하는 그림자가 우리를 덮치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해 억압된 모든 감정들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서는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 나머지 결국 자신의 그림자에게 먹혀서 조커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처방은 눌러둔 감정을 건강하게 배출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겁니다. 아서에게 큰 도움은 안 됐지만 사실 일기나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창의력을 요하는 활동은 내면의 고통을 승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빡센 운동이나 샌드백을 치면서 내면의 공격성을 건강하게 쏟아버릴 수도 있죠. 뭐가 되었든 자신의 그림자를 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네 번째 태도입니다. 아서는 때로 자신의 감정을 속임으로써 의도하지 않게 스스로를 부정합니다. Give me up! Okay, I'm not angry. Please. 또 자신의 뒤얽힌 감정을 조금도 살피지 못하는 주변의 말도 한몫하죠. I never heard him crying. He's always been such a happy little boy. I haven't been happy 1 minute of my entire life. 물론 멘탈을 잡기 위해서 난 괜찮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되뇌이는 게 이상한 행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세계는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봐도 원하는 기분으로 쉽게 변하지 않죠. 만약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는 항상 이런 감정을 보여줘야 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정이 오랫동안 계속된다면 억압된 그림자가 한 번에 폭발할 수 있겠죠. 특히 내가 내향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억지로 활달하고 사교적인 성격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혼자를 즐기는 나 자신을 인정해야 건강한 멘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태도는 아서가 세상을 혐오하게 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I killed those guys because they were awful. Everybody is awful these days. It's enough to make anyone crazy. Not everybody, and I'll tell you this, not everyone is awful. You're awful, Murray. 사람들은 아서를 대접해주지 않았고 그 결과 아서도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꾸게 되죠. If it was me dying on the sidewalk, you'd walk right over me. I pass you every day and you don't notice me. But these guys, what, because Thomas Wayne cried about them on TV? 아서의 분노는 결국 살인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분명 사람들이 그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무시한 건 사실이지만 아서도 자신의 말과 달리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신의 아들 입에 손을 찔러놓고 집사의 목을 졸라 죽이려고 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서는 모릅니다. 또 동료 렌달이 총의 출처를 모른 척한 이유가 물론 서운하긴 하겠지만 직장에서 잘릴까봐 그랬을 거라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인도 잘릴까봐 거짓말을 하는 마당에 말이죠. Please. I love this job. It's a prop. Part of my act now. That's bullshit. Bullshit. Besides, Randall told me you tried to buy a 38 off him last week. Randall told you that? Fuck up, Arthur. 아서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할 수 있었다면 아픈 엄마를 용서하거나 적어도 조금의 연민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토마스 웨인에게 좀 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다면 그런 대접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트라우마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건 알지만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배울 점은 있습니다. 가끔은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도 상대가 왜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상대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군가를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혐오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건강한 멘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한 멘탈 관리의 관점에서 영화 조커를 분석해보았습니다. 개인의 의지와 외적인 환경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저는 개인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주변 환경까지 바꾸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아서가 조커가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가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나도 어쩔 수 없던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정말 어쩔 수 없었는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했는지 말이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